호기심으로 반짝거리는 날카로운 동공, 하늘을 향해 쫑긋 서 있는 두 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살랑이는 꼬리, 괜히 한번 만져보고 싶은 촉촉한 코, 때로는 고요한 밤거리의 조명 아래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때론 휴대폰 화면 너머로 나에게 애교 부리기도 하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기도 하는 오늘의 전시 주제는 바로 고양이입니다. 5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석 달 동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고양이를 주제로 한 요물, 우리를 홀린 고양이가 무료로 전시됩니다. 아주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고양이의 매력을 소개하는 전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로지 고양이에 대한,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전시라고 하니 설레는 마음을 품고 전시장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한쪽 벽면을 뚫고 얼굴을 드러내는 고양이 그림이 관람객을 맞이해줍니다. 조망만한 얼굴에 오목조목 담겨있는 이목구비는 벌써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전시 설명을 살펴보니 고양이들은 예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인간을 찾아와 애교를 부리며 노련하게 인간을 조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 고양이의 무시무시한 세계 정복의 비밀을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귀여운 고양이와 상반되는 비장한 예고에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귀엽고 요망한 고양이에서는 옛 그림과 자료 등에서 인간을 홀린 고양이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2부 안방을 차지한 고양이에서는 인간의 삶에 깊게 침투한 고양이의 매력을 전시합니다. 마지막으로 3부 우리 동네 고양이에서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길고양이를 다루며 전시가 마무리됩니다. 1부 귀엽고 요망한 고양이에서 감상할 첫 번째 작품은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옛 그림 2점입니다. 두 작품의 제목은 모두 꽃, 새, 그리고 동물을 담은 그림이라는 뜻의 화조 영무도입니다. 한 점은 조선시대에, 한 점은 20세기 초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화조 영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작품은 가로로 좁고 세로로 긴 종이에 먹으로 그려졌습니다. 오래됐지만 그만큼 견고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른 줄기에 듬성듬성 매달려 있는 푸석한 나뭇잎은 그림 속 계절이 가을임을 알려줍니다. 차가운 계절 탓에 생기 없는 나무와 달리 그림 속 동물들은 매우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눈이 밤하늘을 밝히는 달처럼 노랗게 빛나는 고양이 한 마리가 발의 힘을 잔뜩 준 채 나무의 기둥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을 잔뜩 세운 두 앞발을 기둥에 올려놓고 나무 아래에 있는 개 한 마리를 사나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개를 위협하는 표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시나 기둥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 짐승이 살벌하게 대치하는 와중에 나무 꼭대기에서는 까치처럼 보이는 새 2마리가 고양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두 새 모두 시선을 고양이에게 고정한 채 주둥이를 한껏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양이에게 나라가 금방이라도 쪼아들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개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고양이는 나무의 기둥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 꼭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짐승들의 역동적인 몸짓과 표정이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전전긍긍하는 고양이의 모습에서 쌩쌩 달리는 자동차와 뼛속까지 얼리는 추위를 피해 살아가는 현대의 길고양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에 그려진 화조 영무도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전작에서는 나무가 있었다면 이 그림은 탐스럽게 핀 장미 여러 송이가 보입니다. 나뭇잎도 전작과 달리 넓고 푸르러서 더욱 생기 있고 화사해 보이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아랫부분에는 전시의 주인공인 고양이 2마리가 보입니다. 위험에 빠진 전 작품 속 고양이와 달리 네 다리가 모두 땅에 안전하게 착지된 상태이며 일반적인 고양이보다 훨씬 살이 쪄있는 모습입니다. 고양이의 날렵하고 민첩한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입니다.
게다가 살에 파묻혀 목조차 보이지 않는 조망만한 얼굴과 목화솜같이 하얀 발만 간신히 몸통에 붙어 있습니다. 꽃이 화사하게 만개하는 따스한 계절을 가만히 누워 만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태하고 편안해 보이는 두 고양이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동양화풍의 옛 그림에 고양이가 등장하는 것이 생소하고 귀여워서 자꾸만 눈길이 갔던 작품이었습니다. 옛 그림 속의 고양이를 감상했다면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 속에 남아있는 고양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1949년에 쓰여진 책 조선전제 동화집에서는 쥐와 고양이의 관계성을 소재로 한 동화가 실려져 있기도 한데요. 동화의 제목은 쥐 좌수와 고양이입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좌수는 조선시대의 지방자치기구인 향청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동화의 내용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주인공인 고 좌수는 높은 직위에 올라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중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고 좌수 앞에 나타나 그의 집을 차지하고 그를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억울했던 고 좌수는 산신령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고 이후 새 부인을 만나 자식까지 낳습니다. 하지만 고 좌수의 부인은 산신령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던 호랑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산신령이 소원을 들어주어 여인이 된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호랑이와 비슷한 모습이었고 고 좌수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숨기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살던 집에 다시 가본 고 좌수는 여전히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뻔뻔하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의 모습을 한 고 좌수의 자식이 가짜 고 좌수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아 물었습니다. 가짜 고 좌수는 이내 쥐로 변해 도망갔습니다. 쥐가 고 좌수의 모습으로 둔갑한 것이었죠. 이 덕분에 비로소 고 좌수는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짜 고 좌수를 문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의 조상이고 이후로 고양이와 쥐는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조선시대에 쓰인 쥐 좌수와 고양이 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쥐를 잡는 고양이의 습성과 조선시대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무척이나 흥미로운 동화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줬고 앞으로도 그 점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1부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1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귀엽게만 여겼던 고양이의 이면에 대해 전시합니다. 고양이의 날카로운 눈매와 표정 없이 도도한 모습, 그리고 밤에 은밀하게 움직이는 특성 탓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되기도 했다고 전시는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이를 공포스럽게 그린 영화 살인마의 영상 일부를 틀어주고 있었는데요. 영화 살인마는 1965년 작품으로 한국 공포영화의 장르를 연 이용민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 살인마는 주인공 이시목이 옛날에 죽은 아내 애자의 초상화를 집에 들여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초상화를 집에 들인 이후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며 갑자기 초상화 속 애자가 실제로 나타나서 주인공의 어머니인 허 씨를 죽입니다. 이후 허 씨는 고양이 귀신이 시인체로 나타나 고양이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양이의 모습으로 완전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애자는 시어머니였던 허 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으며 죽기 전 애자는 평소 아끼던 고양이에게 허 씨한테 복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양이는 애자의 귀신과 함께 허 씨를 포함해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영상 옆에는 고양이 귀신이 된 할머니라는 제목의 영화 스틸컷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는 노인의 몸에 매서운 눈매를 가진 고양이 얼굴이 합성되어 있는 흑백 사진입니다. 노인의 손을 자세히 보면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손이 무언가를 핥히려고 하는 고양이의 발처럼 오므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합성한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특징을 파악해서 사람의 몸에 세세하게 반영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공포영화의 한 장면답게 굉장히 기괴하고 약간의 불쾌함마저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으나 고양이를 소재로 한 공포영화가 있다는 사실이 신선했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현재만큼이나 과거에도 컸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신비스럽고 요물 같은 매력을 요목조목 살펴보았던 1부를 지나 2부, 안방을 차지한 고양이 테마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애교와 노련미로 인간을 정복하러 온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부터 고양이에게 홀린 인간은 고양이를 소재로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곳에서 소개해드릴 작품 또한 귀여운 고양이의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저명한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제작한 고양이가 그려진 항아리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 항아리는 아래와 위가 좁고 중앙부가 굉장히 넓은 밝은 색의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의 양 옆에는 모두 다르게 생긴 고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고양이는 마치 터줏대감처럼 다리를 오므린 채 항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노려보며 카리스마를 내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고양이의 콧수염과 여유를 풍기며 느긋하게 앉은 자세는 마치 나이를 지긋하게 먹은 노인이 편안하게 앉아 풍경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항아리의 오른쪽 면에는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고양이가 보입니다. 이 고양이는 약한 붓질 때문에 모습이 선명하진 않지만 고양이의 정체성과도 같은 쫑긋한 귀와 동글동글한 눈매가 고양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항아리의 모든 면을 둘러싸고 있는 고양이들은 그 존재 자체로 항아리를 지키는 수호신 같아서 항아리의 신비로운 힘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부, 우리 동네 고양이 테마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어딜 가나 야옹야옹 거리며 차 아래로 풀숲으로 달아나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바쁜 길 고양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길 고양이들은 집 고양이들과 달리 안전한 보금자리가 없어서 매일 인적이 드문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아까운 현대인들은 길 고양이들의 안전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갖기 힘들고 어떤 이들은 길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마저 비난하기도 하죠. 이곳에서 살펴볼 작품은 일명 고양이 작가라고도 불리는 이용한 작가가 길거리 속을 배회하는 고양이들을 촬영한 고양이 사진입니다. 첫 번째 고양이 사진은 고양이가 오른쪽 지붕에서 왼쪽 지붕으로 힘껏 점프하고 있습니다. 매일 걸어다니는 고양이만 보다가 날쌔게 점프하는 고양이를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역광으로 찍혀 고양이의 표정이 보이진 않지만 왜인지 걱정 근심 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점프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늘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날아오르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니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길 고양이의 야생적이고 도전적인 본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작품이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던 첫 번째 고양이 사진과 달리 두 번째 고양이 사진은 땅바닥에 제 집 마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고양이가 담겨 있습니다. 유리알 같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앞을 보고 있는 이 고양이는 몸집의 크기나 털의 윤기로 봤을 때 아주 어리지도 아주 나이가 들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얼룩고양이의 몸 위에 꽃들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꼭 작가가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고생하는 고양이에게 주는 작은 선물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고양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길 고양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비관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조급함 없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작품은 지하철역에 걸려있는 것처럼 큼지막한 직사각형 광고판 모양입니다. 제목은 모두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실제 광고의 제목이기도 한 모두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문구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광고 속 사진에는 놀이터를 등진 채 먼 곳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길 고양이와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고양이를 만지기 위해 쭈그려 앉은 아이는 고양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쓰다듬고 있습니다. 고양이 옆에 적힌 작은 글귀 꼬마 집사도 나도 별일 없이 오래오래는 길 고양이들이 인간과 함께 오래오래 무탈하게 살다가 떠날 수 있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양이의 수명은 15년이지만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3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흔하게 봤던 길고양이 새끼들이
이렇게 짧은 생을 살다가 떠난다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미안하고 슬펐습니다. 광고에 써 있는 것처럼 고양이들이 모두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고양이는 옛날 옛적부터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곁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고양이에 대한 애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옛 그림과 자료 속에서 그리고 현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온 고양이가 가진 무궁무진한 매력들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햇빛이 쨍쨍하게 비추는 무더운 한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더위를 피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귀엽고 요망한 고양이의 모든 것을 담은 전시, 요물 우리를 홀린 고양이를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글의 김진희, 송혜원, 목소리의 이혜민이었습니다.